안녕하세요. 화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동력 전달장치, 조향장치, 그리고 제동장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사 시험에서는 장치의 기능과 명칭을 연결시켜 푸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영상을 몇 번만 반복해서 틀어놓아도 자연스럽게 용어와 기능을 암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자, 엔진, 클러치, 변속기, 종감, 추속기어, 차동장치, 구동축, 바퀴입니다. 앵클, 변종, 앞차. 자, 엔진은 피스톤, 커넥팅 로드, 크랭크 축 순으로 전달됩니다. 엔진, 피스톤, 커넥팅 로드, 크랭크 축 순으로 전달되고, 클러치, 변속기, 종감속 장치와 차동장치, 그리고 구동장치, 앞 구동장치 이렇게 외웠죠. 그리고 바퀴. 예, 그래서 앵클, 변종, 앞차로 외웠었습니다. 자, 클러치는 수동 변속기에 사용됩니다. 클러치는 수동 변속기에 사용되며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 동력을 단속합니다. 클러치는 수동 변속기에 사용되며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 동력을 단속하며 클러치 용량이 너무 크면 충격이 일어나므로 엔진 회전력에 비해서 1.5에서 2.5배 정도 크면 된다. 클러치 용량은 엔진 회전력에 비해 1.5에서 2.5배 정도 크면 된다. 클러치 용량이 너무 작으면 클러치 슬립이 발생합니다. 클러치 용량이 너무 작으면 클러치 슬립이 발생한다. 클러치는 엔진 동력을 연결하고 끊어주는 역할을 하므로 변속 시에만 클러치 페달을 밟습니다. 클러치는 엔진 동력을 연결하고 끊어주는 역할을 하므로 변속 시에만 클러치 페달을 밟습니다. 과급기, 터보차저죠. 과급기, 터보차저는 실린더에 압축 공기를 공급하는 장치다. 실린더에 압축 공기 공급, 압축 공기 공급은 과급기, 터보차저입니다. 동력 전달 장치 아닙니다. 동력 전달 장치 아니에요. 과급기, 터보차저. 압축 공기 공급. 압력판은 플라이 휠에 클러치판을 압착시킨 다음에 플라이 휠과 같이 회전합니다. 압력판은 플라이 휠에 클러치판을 압착시킨 다음 플라이 휠과 같이 회전한다. 오! 압력판은 플라이 휠과 같이 회전한다. 오! 쿠션 스프링으로 클러치판 변형을 방지합니다. 쿠션 스프링은 클러치판의 변형을 방지한다. 기관의 회전력을 전달하는 클러치 중에서 전달 매체로 유체, 오일을 사용하는 유체 클러치는 자동 변속기에 많이 쓰이고 가이드링은 와류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가이드링은 와류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기관 회전력 전달하는 클러치 중에서 전달 매체로 유체, 오일을 사용하는 유체 클러치는 자동 변속기를 많이 쓴다. 유체 클러치, 자동 변속기를 많이 쓰고 가이드링은 와류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토크 컨버터는 유체를 매개로 토크를 변환합니다. 토크 컨버터는 유체를 매체로 토크를 변환하며 펌프, 터빈, 스테이터, 가이드링으로 구성됩니다. 펌프, 터빈, 스테이터, 가이드링, 펌터스링으로 구성되는 토크 컨버터. 토크 컨버터는 펌터스링. 유체를 매체로 토크를 변환하는 토크 컨버터는 펌프, 터빈, 스테이터, 가이드링, 펌터스링으로 구성됩니다. 토크 컨버터의 오일은 점도가 적당해야 되고 빙점, 어는 점은 낮고 비등점과 착하점은 높아야 안정성이 크다는 얘기죠. 빨리 열어서도 안 되고 빨리 끊어서도 안 됩니다. 빨리 불이 붙어서도 안 되죠. 토크 컨버터의 오일은 점도가 적당해야 되고 빙점이 낮고 비등점과 착하점은 높아야 안정성이 커집니다. 클러치 페달에 유격을 두는 이유는 미끄럼 방지 목적이다. 오! 클러치 페달에 유격을 두는 이유는 미끄럼 방지 목적입니다. 오! 클러치가 끊어지지 않는 원인은 클러치 유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클러치가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유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클러치가 끊어지지 않는 원인 유격 크기 때문이에요. 클러치가 자꾸 미끄러지면 속도 감소, 견인력 감소, 연료 소비 증가합니다. 클러치가 자꾸 미끄러지면 속도 감소되고 견인력 감소되고 연료 소비는 증가합니다. 하지만 엔진 관행은 아니다. 클러치가 자꾸 미끄러지면 속도 감소되고 견인력 감소되고 연료 소비가 증가하지만 엔진 관행 아닙니다. 클러치 스프링의 장력이 약하면 클러치가 미끄러집니다. 클러치 스프링의 장력이 약하면 클러치가 미끄러진다. 자동 변속기의 주요 부품은 선유, 링유. 자동 변속기의 주요 부품은 선기어, 유성기어, 링기어, 유성 캐리어입니다. 선유, 링유. 선기어, 유성기어, 링기어, 유성 캐리어. 자동 변속기의 부품입니다. 트랜스미션에서 소음이 심하다면 제일 먼저 기어오일 양을 체크해야 됩니다. 트랜스미션에 소음이 심하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나? 기어오일 양을 체크합니다. 트랜스미션에서 시끄러워! 소음이 심하다면 기어오일 양을 체크하세요. 클러치가 연결된 상태에서 기어를 변속하면 소음 발생하고 기어 손상됩니다. 클러치 연결된 상태에서 기어 변속하지 마세요. 소음 발생하고 기어가 손상됩니다. 변속 기어의 이중 물림 방지는 인터락 장치. 안쪽에서 꽉 잠궈줘요. 인터락 장치는 변속 기어의 이중 물림 방지 장치. 인터락. 추진축의 회전 시에 진동을 방지하는 것은 추진축의 밸런스 웨이트입니다. 추진축의 회전 시 진동의 방지는 누가 맡고 있냐? 추진축의 밸런스 웨이트. 밸런스 웨이트는 균형 잘 잡아라. 회전 시에 진동을 방지해줍니다. 추진축의 길이 방향 변화를 위해서 슬립이음, 길이 변화, 슬립이음, 길이 슬립 외웠었죠? 자, 추진축의 길이 방향 변화를 위해서 슬립이음을 사용한다. 종감석비는 링기어 이수 나누기 구동기어 이수입니다. 링기어 이수 나누기 구동기어 이수는 종감석비입니다. 종감석비는 링기어 이수 나누기 구동기어 이수. 종링퍼구. 두 축 간의 충격 완화와 각도 변화를 쉽게 할 수 있는 건 유니버셜 조인트, 십자축 자재이음입니다. 유니버셜 조인트는 십자축 자재이음입니다. 두 축 간의 충격 완화와 각도 변화를 쉽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유니버셜 조인트. 그리고 길이 방향 변화는 슬립이음이다.
요 두 개가 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노면과 직접 접촉해서 마모를 견디고 적은 슬립으로 견인력을 증대시키는 타이어의 부분은 트레드입니다. 트레드는 노면과 직접 접촉해서 마모를 견디고 적은 슬립으로 견인력을 증대시키는 부분입니다. 트레드는 노면과 직접 접촉,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 겹의 고무 피벗 코드로 타이어의 골격을 이루는 것은 카커스. 여러 겹의 고무 피벗 코드, 타이어 골격은 카커스. 타이어 골격은 카커스. 차동 기어 장치는 선해 시의 좌우 바퀴의 회전 속도를 다르게 해서 원활한 선회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노면의 저항이 적은 쪽의 바퀴가 빠를 수 있습니다. 노면의 저항이 적으면 빠를 수 있겠죠? 차동 기어 장치는 선해 시의 바깥쪽 바퀴의 회전 속도를 증대시켜서 이 말은 좌우 바퀴의 회전 속도를 다르게 해서 원활한 선회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장치로 노면의 저항이 적은 바퀴가 빠릅니다. 노면의 저항이 적으니까 빨리 회전해요. 저압 타이어 표시 순서는 저압 타이어의 표시 순서는 저폭내였죠. 저압 타이어는 폭, 내경순으로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9.0, 18, 15PR이다. 그러면 9.00은 폭, 18은 내경, 15는 플라이수입니다. 저폭내. 자, 자재이음, 슬리비움, 베어링, 볼 조인트는 연결 부위에 그리스를 도포합니다. 자재이음, 슬리비움, 베어링, 볼 조인트 등 연결 부위에는 그리스를 도포한다. 핸들 유격이 커지는 원인은 타이로드와 볼 조인트가 마모됐다. 조향바퀴 베어링이 마모됐다. 피트먼 암이 헐겁다. 이러면 지게차 핸들 유격 커집니다. 하지만 타이어 마모된다고 핸들 유격 커지지 않습니다. 타이로드, 볼 조인트 마모, 조향바퀴 베어링 마모, 피트먼 암이 헐겁다. 이러면 핸들 유격 커지지 타이어 마모는 아니다. 조향기어 백래시는 톱니바퀴가 물렸을 때 그 바퀴 틈새를 의미합니다. 그게 백래시가 크면 핸들 유격 커집니다. 핸들 유격은 백래시 크면 크다. 조향기의 구성품은 웜색조. 조향기어 구성품은 웜색조다. 웜기어, 섹터기어, 조정 스크류. 웜기어, 섹터기어, 조정 스크류. 웜색조입니다. 조향기어 구성품 웜색조. 조향장치 핸들 무거운 이유는 유압계통의 오일 부족. 유압이 낮다? 공기 혼입됐다. 그러면 핸들 무게 무거워집니다. 유압계통의 오일 부족. 유압이 낮거나 공기가 혼입됐다. 그러면은 핸들 무거워집니다. 동력 조향장치 파워핸들의 장점은 뭐냐? 작은 조작력으로 조작이 가능하고 설계 제작 시에 기업이 선정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굴곡 노면에 충격을 흡수하고 심의현상은 조향장치 진동현상이죠. 심의현상이 감소합니다. 작은 조작력으로 조작 가능하고 설계 제작 시에 기업이 선정이 용이하며 굴곡 노면을 충격 흡수하고 그리고 심의현상 감소하는 건 파워핸들 동력 조향장치의 장점입니다. 자, 토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그림에서 보듯이 앞바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위에서 앞바퀴를 보게 됐을 때 앞쪽의 거리가 바퀴 사이 거리가 뒤쪽보다 가깝죠? 예. 8팔자 모양으로 자, 앞바퀴의 간격이 뒤보다 앞이 좁은 겁니다. 뒤보다 앞이 더 좁을 때, 좁은 것, 이것을 이렇게 조정해 놓는 것을 토인이라고 합니다. 지게차의 캠버각이 틀어지면 핸들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트레드 편마모가 되므로 휠 얼라이먼트를 조정한다. 지게차의 캠버각, 이제 알아볼 겁니다. 캠버각이 뭔지. 틀어지면은 핸들 쏠림 발생하고 트레드 편마모가 됩니다. 그래서 휠 얼라이먼트를 조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휠 얼라이먼트. 자, 모든 자동차에 적용되는 상식인데요. 우리가 휠 얼라이먼트를 뭐 무료로 조정해줍니다. 이런 타이어 가게나 정비소에 가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휠 얼라이먼트가 뭐냐? 휠 얼라이먼트 중에 자, 캠버각을 봅시다. 캠버각. 자, 캠버각은 앞바퀴를 앞에서 보면 약간 바깥쪽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앞바퀴를 앞에서 봤을 때 약간 바깥쪽으로 벌어져 있는 걸 말하는데 직각축과 바퀴의 중심선이 이루는 각도, 이게 바로 캠버각입니다. 자, 이렇게 캠버각을 조정해 놓으면 핸들 조작이 가볍고 타이어의 이상 마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캠버각을 줍니다. 킹핀 경사각도 알아두면 좋은데요. 앞에서 바퀴를 바라봤을 때 킹핀 중심선과 수직선이 이루는 각도. 자, 킹핀은 조향장치에 달린 부품입니다. 이 부품이 킹핀인데 이 킹핀의 중심축과 수직축이 이루는 각도. 요거는 왜 중요하냐? 핸들 조작력과 복원력을 증대시키고 충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킹핀 경사각은 충격 감소 역할을 한다. 핸들 조작력과 복원력을 증대시킨다. 자, 아까 캠버각은 타이어 중심축이 수직선과 이루는 각도, 그리고 킹핀 경사각은 킹핀과 수직선이 이루는 각도입니다. 자, 캐스터각도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은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올 텐데요. 자, 캐스터각은 앞바퀴를 옆에서 보았을 때 조향축이 기울어져 있는 각도입니다. 앞바퀴를 옆에서 봤을 때 자, 뒤로 좀 누워 있죠? 축이 그 캐스터가 뒤로 누워 있는 각. 자, 주행 방향성 향상시키고 핸들 복원력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캐스터각입니다. 자, 휠 얼라이어먼트를 통해서 우리는 타이어 마모를 최소화하고 직진성과 조향 복원력, 방향 안정성 등을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핸들 조작을 작은 힘으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앞바퀴 정렬을 휠 얼라이먼트라고 하는데요. 휠 얼라이먼트를 통해서 타이어 마모를 최소화하고 직진성, 조향 복원력, 방향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핸들 조작을 작은 힘으로 할 수 있게 합니다. 브레이크 장치의 조건은 마찰력이 일단 좋아야 되고 신뢰성, 내구성이 뛰어나고 점검이 용이해야 된다. 다 이해할 수 있겠죠. 마찰력 좋고 신뢰성, 내구성 뛰어나고 점검 용이해야 됩니다. 브레이크 장치. 유압식 브레이크에는 드럼식과 디스크식이 있는데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합니다. 모든 바퀴에 균등한 제동력을 발생시키고
유압 계통이 누설 파손되면 급격한 성능 저하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유압 브레이크에서 잔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밸브는 체크 밸브입니다. 체크 밸브가 유압 브레이크에서 잔압 유지 역할을 한다. 잔압 유지는 체크 밸브, 잔압 유지는 체크 밸브. 베이퍼 록이 뭐냐? 긴 내리막에서 과도한 브레이크를 사용했을 때 드럼과 라이닝 간격이 좁아져서 끌림 현상이 발생하고 브레이크 오일이 이 마찰열로 인해 끌어올라서 비등이 생겨서 기포가 발생합니다. 그게 바로 베이퍼 록입니다. 브레이크 작동이 원활해지지 않겠죠? 그런 현상이 베이퍼 록 현상인데 방지 방법은 긴 내리막에서는 브레이크 계속 밟지 말고 엔진 브레이크를 겸용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긴 내리막에서는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것이 베이퍼 록 방지 방법이고 과도한 브레이크 사용해서 드럼과 라이닝 간격이 좁아져서 끌림이 발생하고 브레이크 오일이 마찰열로 끌어올라서 기포가 발생해서 브레이크 작동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현상. 이것이 바로 베이퍼 록이다. 오일에 과도한 수분이 함유되어 있거나 오일이 변질해서 끓는 점, 비등점이 낮아지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일에 과도한 수분이 함유되어 있거나 오일 변질로 비등점, 끓는 점이 낮아져서 발생하기도 하는 베이퍼로. 자, 페이드 현상은 뭐냐? 페이드 현상은 계속된 브레이크 사용 시에 브레이크 드럼과 라이닝 사이에 과도한 마찰열로 마찰 계수가 떨어지고 마찰 계수가 떨어지는 게 페이드 현상. 페이드 현상은 마찰 계수 떨어진다. 제동력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마찰 계수 떨어지고 제동력 떨어지는 현상. 자, 베이퍼록과 가장 큰 차이점, 마찰 계수 떨어진다. 페이드 현상입니다. 작동을 중지하고 열을 식혀야 됩니다. 대형차는 보조 브레이크 장치로 진공식 배력 장치를 이용해서 신속한 제동을 이끌어냅니다. 대형차 보조 브레이크는 진공식 배력 장치. 대형차 보조 브레이크는 진공식 배력 장치입니다. 뒷바퀴 부근에 설치하며 릴레이 밸브 불량 시에도 브레이크 밸브로부터 압축 공기로 제동이 가능한 보조 브레이크 진공식 배력 장치. 제동장치의 마스터 실린더에 리턴 구멍이 막히면 제동이 풀리지 않습니다. 이것도 나왔었죠. 제동장치의 마스터 실린더에 리턴 구멍 막히면 브레이크 오일이 돌아오지 못해서 제동이 풀리지 않는다. 리턴 구멍 막히면 제동 풀리지 않는다. 이상입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화이팅 홍공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